자, 교재 14페이지는, 자, 여기 언제부터 얘기가 시작됐냐면, 자, 8회 때부터, 여기가 이제 신설이에요, 신설. 8회 때부터 새롭게 나온 파트입니다. 그러면서 8회 때, 여기가 몇 점이 나왔냐면, 15점 출제가 되었어요. 8회 때 여기에서. 근데 이제 지금 시험의 트렌드는 그냥 무작정 쓰라. 이런 문제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지금 트렌드 자체가 지금은 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5점이 아니라 20점. 네, 죄송해요. 여기서 2점이 배점이 되었어요. 이쪽에서. 즉 여기에서 어떻게 출제가 되었냐면 5점짜리하고 15점짜리 이렇게 출제가 되었어요. 15점짜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응용을 좀 시켰고요. 그 다음에 5점짜리는 이제 종류를 쓰라는 식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었었어요. 자, 봐보시면 자, 이쪽에서는 조금 이제 여러분이 어디하고 이제 좀 중복이 되냐면 여러분들 상법. 자, 상법 나중에 이제 1차 시험 있죠. 1차 상법 1차에 우리 보험편 있습니다. 상법. 자, 이 보험편하고 여기가 좀 중복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14페이지 가보시면, 자, 보험의 이해에서 첫 번째, 이형과 보험이라고 있는데, 자, 1번에 일상생활과 이험. 자, 여기는 그냥 상식적인 내용이니까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15페이지 가보시면, 2번에 이험의 개념 정의 및 분류에서, 자, 가번에서, 자, 이험의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결국에 여기 이 파트가 이제 들어온 거냐면 우리는 지금 보험이잖아요. 보험. 우리 농가들이 가입하는 보험을 저희가 공부하는 게 포인트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계약자들이 보험을 왜 가입을 하겠어요? 위험하니까 보험을 가입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험의 정의부터 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위험의 정의에 있어서 자, 나머지는 여러분 쭉 읽어보셔요. 그러면 쭉 오다 보시면 중간 정도에 이렇게 위험에 대해 합의된 정의는 없지만 제시된 다양한 정의를 종합 정리해 보면, 자, 여기서부터 밑줄 그어봐요. 손실의 기회, 손실의 가능성, 그 다음에 불확실성, 그 다음에 실제 결과와 기대했던 결과의 차이, 그 다음에 기대하는 다른 결과가 나올 확률. 자, 5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더라. 이것도 완전히 뭐 이렇게 딱 정의된 건 아니고 어떤 뭐예요? 연구상 이렇게 나온 거라 그 내용이에요. 그럼 첫 번째 가보시면 당연히 어때? 우리가 사고 났다, 위험하다는 것은 결론은 뭐예요? 좋은 건 아니잖아요. 즉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잖아요. 자, 화재 위험하죠. 그럼 사고가 나면 손실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손실의 가능성, 즉 손실이 올 수 있는 기회, 손실의 기회, 손실의 가능성. 그리고 화재라는 것은 몇 월, 몇 시에 난다는 게 아니잖아요. 불확실한 거죠. 여러분 교통사고도 마찬가지죠. 불확실한 거죠. 태풍 올지 안 올지 모르잖아요. 즉 결론은 위험은 뭐한 거예요? 불확실하다. 확실한 게 아니라고요. 불확실성. 그리고 실제 결과와 기대했던 결과의 차이. 즉, 자,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사고가 우연히 적을 수도 있고, 자동차 사고는 엄청 큰 거야. 그리고 태풍이 왔습니다. 태풍은 굉장히 큰 거야 라고 우리는 기대를 했어요. 근데 의외로 작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 결과와 기대했던 결과의 차이. 그래야 기대하는 다른 결과가 나올 확률. 자, 우리 보험회사도 리스크를 안고 있죠. 우리 계약자도 위험이 있겠지만 보험회사도 리스크가 있죠. 즉 이번에 자, 양파 보험을 우리 보험회사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가입을 시켰어요. 그래서 양파에 올해 손해율이, 즉 양파요. 그 양파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할 율이 약 20% 정도 잡았어요. 이 사람들이 맨 처음에 보험 가입할 때는. 그런데 막상 올해처럼 폭설로 인해서 한파로 인해서 동파로 인해서 냉해로 인해서 피해가 엄청 많았어. 피해가 전체 전국적인 피해가 한 50% 정도 돼버리죠. 즉, 자, 원래 본인들이 뭐예요? 기대했던 피해는 20%였어. 그런데 실제적으로 발생한 50%는 뭐예요? 실제. 이게 바로 뭐예요? 위험을 안고 있는 거죠.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뭐 한 거예요? 위험을 안고 있는 거예요. 이건 보험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다른 결과가 나올 확률 또는 실제 결과와 기대했던 결과의 차이, 이런 것들이 다 위험이더라 그렇게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나번에 이형과 관련 개념, 자, 여기는 우리가 공부를 해 두셔야 됩니다. 나번에 이형과 관련 개념, 여기는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파트예요. 자, 15페이지에 이형과 관련 개념. 자, 거기에서 이제 시험하고 출제될 수 있는 것들. 자, 첫 번째 가보시면 이태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 뒤쪽에 가보시면 뒤쪽에 16페이지 가보시면 자, 손인이란 나오고 손해라고 나와요. 손인이 나오고 손해가 나옵니다. 자, 얘는 다 인과관계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자동차. 자, 여러분이 뭐예요? 자, 졸음운전을 지금 하고 있다고 연상 한번 해보실까요?
좀 졸음이 막 눈이 감겨. 이 졸음. 자, 이 졸음은 뭐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잖아요. 졸음이라는 것은. 졸음 운전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자체가 뭐예요? 지금 여러분은? 위험한 상태에 발생된 거예요. 졸음 운전. 좀 졸음 운전 자체가. 그리고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드디어 뭐예요? 내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드디어. 자, 교통사고가 난 거야. 졸음 운전을 해서. 자, 교통사고가 나니까 여러분은 뭐 한 겁니까? 내 몸이 다쳤어요. 자, 신체도 다쳤고요. 그리고 나가 지금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내 경제적인 뭐가 발생한 거예요? 내가 손실이 발생한 거죠. 자, 이런 상태 잡아보시면. 자, 이런 위험한 상태를 우리는 영어로 뭐라 표현하다? 이태하다고 표현하잖아요. 이태. 즉, 해저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고가 나버렸잖아요. 사고. 즉, 사고가 나서 결론 나는 뭐예요? 손해. 즉, 손실이 발생한 거예요. 결론은 내가 이렇게 손실이 발생한 이유는 뭐예요? 교통사고 때문이잖아요. 즉, 손해의 원인이다. 이 말이에요. 손해의 원인. 손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결론 나한테 신체적인 손실,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한 원인은 뭐예요? 사고 때문이지. 자, 이 교통사고 자체를 우리는 영어로 뭐라고 표현한다? 손인이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나한테 지금 손실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손해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난간에 서 있어요. 난간에. 지금 제가 난간에 서 있으니까 저는 뭐예요? 금방 추락할 염려가 있죠. 자, 이런 제가 난간에 서 있는 이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이태. 제가 떨어졌습니다. 난 추락사고 발생했어. 이 사고를 갖다 뭐라고 한다? 손인. 그럼 나는 다쳤어요. 그럼 이걸 다친 거면 나는 손해가 발생했죠. 그럼 뭐라고 한다? 손해. 이렇게. 그래서 거기 가보시면, 자, 먼저 15페이지에 이태 봐보시면, 자, 영어로 해저드라고 표현합니다. 자, 해저드는 위험 상황, 위험한 상태. 그 다음에 세 번째죠. 즉, 이태는 특정한 사고로 인하여, 즉 교통사고로 인하여, 추락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가능성을 새로이 창조하거나 증가시킬 수 있는 상태, 즉 교통사고를 날 수 있고 추락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이태, 해저드. 그래서 자, 거기 제일 하단 특정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가능성을 새로이 창조하거나 증가시키는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이렇게 시험에 출제가 되는 거예요. 이 지문을 그대로 주면서. 그럼 이 지문,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그럼 여러분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요? 이태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뒷장 16페이지 가보시면 자, 손해는 페릴이라고 표현하는데 자, 페릴은 손해의 원인. 자, 원인이잖아요. 즉 내가 신체상 손실, 경제적으로 제가 지금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자, 이렇게 다 원인이 뭐예요? 사고 때문이지. 일단 사고 때문이지. 그래서 자, 손인은 페릴은 손해의 원인으로서 이를 줄여 손인이라고 하기도 한다. 즉 화재 사고, 폭발 사고, 지진 사고, 폭풍우, 홍수, 자동차, 도난, 사망 사고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손인이라고 말한다. 그 다음에 손해 로스, 자, 손실이 발생했죠. 로스. 즉 위험한 상황, 즉 해저드에서 페릴 사고가 발생하여 초래되는 것이 즉 물리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나한테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로스가 발생했습니다. 얘를 손해라고 부른다. 즉 내가 병원에 입원한 이유는 사고 때문이잖아요. 즉 뭐예요? 손해는 손인의 결과로 발생하는 가치의 감소. 사고 때문에 나한테 손해가 발생했다. 자, 그러면 그 삼각관계를 제일 하단 그림으로 한번 봐봅니다. 자, 즉 아직 지금 내가 지금 사고 발생했어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아직 발생 전이에요. 해저드예요. 그러면 얘는 실질적으로 사고 발생한 건 얘는 현실이죠. 현실. 발생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봐보시면 그 그림을 봐봐요. 저기 우리 가운데 제일 하단에 가보시면 손인, 즉 사고니까 손인은 발생이잖아요. 그럼 해저드는 뭐예요? 사고가 발생하기 전 단계죠. 그러잖아요. 제일 단계. 그리고 뭐예요? 사고가 발생해 내가 병원에 입원했잖아요. 나한테 손해가 로스가 발생했어요. 발생 후 단계. 발생 전 후. 그러면 거기가 순서가 이태, 손인, 손해, 해저드, 페릴, 로스. 자, 이 단계. 자, 그러면 그 이에 가보겠습니다. 4번.
이태, 손인, 손해의 관계, 즉 이태와 손인 및 손해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즉 첫 번째, 이태는 사고 발생 가능성은 있으나 아직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단계, 전 단계. 손인은 이러한 위험 상황에서 실제로 위험이 발생한 단계. 손해는 위험 사고가 발생한 결과 초래되는 가치의 감소, 즉 손실을 의미한다. 자, 여기 지금 제가 방금 읽은 거 가로치기 문제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태, 거의 가로. 즉 이태는 사고 발생 가능성 있으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단계, 여기까지를 가로로, 즉 이태를 가로로 넣는 거예요. 즉 이태, 손인, 뭐예요? 손해를. 자, 순서를 바꾸겠죠. 당연히 시험에서는. 이대로 쭉 놓지는 않겠잖아요. 얘는 단답형으로. 예를 갖다 여러분한테 서술하라고 하는 시험에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단답형. 그러면 우리가 이럴 수 있죠. 자, 여러분이 그러면 위험한 상태야. 자, 이거 봐보시면 자, 사과. 자, 사과. 내가 사과 보험을 지금 가입을 하려고 그래. 즉 사과 과수원을. 그럼 여기에 지금 나무가 100주가 있어.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나무가 있잖아요. 금방 내일 죽게 생긴 거야. 관리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럼 병 들고 막 해갖고 지금 여러분 겨울철 같은 나무는 아직 잎이 없으니까 모르잖아. 그냥 나무가 무성한이 있어요. 무성한이 지금 현재 가지가 이렇게 있어. 근데 우리 계약자는 이 나무 상태를 잘 알죠. 그죠? 그랬을 때, 자, 얘를 갖다가 보험에 가입하고 싶겠죠. 왜? 내일 모레 죽게 생겼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나무는 무슨 상태예요? 위험한 상태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나무가 어때? 보험에 가입하자마자 고사했어. 고사하게 되면 우리 보험회사에서는 뭐 하게 돼요? 보험금이 지급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 보험회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보험회사 입장에 있어서는 자, 이 나무가 상태가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지. 왜? 정보의 비대칭이잖아. 계약자는 알지만 보험회사는 몰라. 정보의 비대칭이죠. 그럼 우리 계약자는 이런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서 이런 상태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험에 가입을 하는 거지. 그러겠잖아요? 그렇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보통 모럴 해저드라는 용어를 많이 쓰게 돼요. 나중에 이제 저희 볼 거예요. 이것은. 안 좋은 걸 보험에 가입하는. 위험한 상태.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런 내용들 제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없지만 예시를 든 것 뿐이에요. 제가 나쁜 걸 자꾸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좀 미안한데. 아무튼 근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17페이지 가보시면 답원의 위험의 분류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자, 지금 우리는 이제 위험이라는 게 뭔가 있어요. 위험한 상태, 위험하니까 사고가 나더라. 사고가 나니까 손실이 발생하더라.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자, 위험의 분류에 있어서 자, 첫 번째 17페이지 가보시면 자, 위험은 위험의 속성을 측정할 수 있는가 또는 손실의 기회나 이득의 기회가 존재하는가 또는 위험의 속성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가 또는 그 위험이 미치는 범위가 얼마나 큰가 작냐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분류를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 자, 객관적 위험이다 주관적 위험이다 이것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위험의 속성을 측정 여부에 따른 분류예요. 자, 여기서 속성 여부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직접 그것을 크기를 측정할 수 있냐 없냐 그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 위험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냐 없냐.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엄청 머리 아파. 저는 이 머리가 아파 죽을 지경이야. 근데 이건 저만이 알죠. 여러분이 제 위험을 측정할 수 없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 자, 화재 사고. 이건 누구나 어때요? 야, 그거 엄청 큰 거야. 자, 지진이 일어났어. 야, 그 사고 엄청 크다. 이거 누구나 다 어때요? 그 위험을 측정할 수가 있어. 이거. 자, 이렇게 위험을 크기를 측정 여부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위험을 분류하냐면 객관적 위험과 주관적 위험으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럼 방금 제가 지금 머리가 굉장히 아파요. 저는 죽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저를 측정을 못해. 그걸 갖다 우리는 다 주관적 위험. 근데 방금처럼 누구요? 뭐 지진. 지진 그거 엄청 큰 거야. 위험해. 그리고 교통사고. 그거 위험해. 이건 누구나 다 위험하다는 걸 우리가 인지할 수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사고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예요? 우리가 다 객관적인 위험이야. 폭발, 화재 이런 거. 그래서 거기 봐보시면 자, 객관적 위험과 주관적 위험 봐보시면 위험 속성의 자,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측정 여부예요. 측정 여부. 그래서 자, 이 키워드인 겁니다.
측정이란 말이 들어갔다. 즉 측정 여부에 따라서 우리는 이음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하더라 하면은 무슨 이음? 객관적, 주관적 이런 용어들. 자, 이음을 측정할 수 있어? 없어에 따라서 객관적 이음, 주관적.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측정이 가능한 이음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객관적 이음. 측정이 불가능한 이음을 주관적 이음. 이렇게 키워드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두 번째, 객관적 이음은 실증 자료 등이 있어서 확률 또는 표준 표시와 같은 수단을 통해 측정이 가능한 이음. 반대로 주관적 이음은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져 측정이 곤란한 이음.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득의 유무예요. 이득의 유무. 즉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손실 또는 이득. 이득의 유무에 따라서 우리는 무슨 이음을 분류를 하냐면 거기 자, 순수 이음과 무슨 이음? 투기적 이음으로 분류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방금처럼 사고 나면은 저한테 이득이 있습니까? 손실밖에 없잖아. 지진, 손실밖에 없잖아요. 화재, 손실밖에 없잖아요. 즉, 순수 위험이라는 것은 무엇밖에 없는 거예요? 손실밖에 없어요. 손실밖에. 이익은 하나도 없는 거야. 이 위험에는. 화재, 나한테 이익 하나도 없어. 자, 그렇지만 여러분 주식 투자 위험하죠? 그렇지만 왜 해요? 돈 딸 수 있으니까. 결론은 이 투기적 위험이라는 것은 뭐과 손실도 있고 뭣도 있는 거예요? 이익도 같이 존재하는 위험을 우리는 투기적 위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주식 그렇잖아요. 자, 도박 돈 딸 수 있죠. 손실도 있고 뭣도 있까? 이득도 같이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 우리 무슨 위험? 투기적 위험. 그렇지만 방금처럼 교통사고, 화재사고, 지진 얘네들은 모두 다 무슨 일밖에 없어요. 나한테 손실밖에 없잖아. 그럼 여러분은 지금 현재 자 여러분도 위험을 안고 있죠. 그럼 여러분은 뭘? 손해백화사 합격을 위해서 자 여기 계셔. 그럼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위험을 안고 계셔요? 그럼 여러분은 이 두 개 위험 중에 어떤 위험이에요? 투기적 위험? 왜? 그렇죠. 맞아요. 투기적은 맞아요. 둘 중에 하나 여러분은. 그렇지만 여러분이 왜 그러면 이런 위험을 안고서 여기 계시는 거예요? 나는 합격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고 온 거잖아요. 그 투기적 위험이 안고 계시지만 나는 반드시 합격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을 안고 자신감을 안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상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말씀 잘하셨어요. 근데 어쨌든 자 여기에서 이런 키워드는 방금은 측정에 따라서 객관적, 주관적.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예요? 자 이런 손실에 이득, 즉 이득도 있고 또는 손실만 있고에 따라서 우리는 순수 이음과 투기적 이음으로 나누더라. 근데 여기에서 자, 이 순수 이음에서는 다시 또 나눠가집니다. 종류를. 자, 봐보시면 자, 여러분 제가 우리 집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우리 집에 자, 불이 엄청 났어요. 화재가 사재사고 났어요. 화재사고가 발생을 해서 제가 본 가입했어요. 당연히. 자, 화재사고가 나서 자, 첫 번째 우리 집에 피해 발생했습니다. 집에. 그 다음에 자, 그 집에 있는 제가 다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에 병원에 입원해서 제가 직장을 못 나갑니다. 근데 이 불로 인해서 또 어떻게 되냐면 우리 집만 화재가 발생한 게 아니라 남의 집까지 불이 영향을 줘서 남의 집에도 피해를 줬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의 집에 배상을 해줘야 되죠. 손해배상. 자, 그 내용에 여러분들 제일 하나 쭉 나와보시면 순수 위험에는 첫 번째 재산 손실 위험, 두 번째 간접 손실 위험, 세 번째 배상 책임 위험, 네 번째 인적 손실 위험. 이거 자, 첫 번째 우리 집이 불났습니다. 이걸 갖다 뭐라고 한다고요? 재산 손실 위험. 자, 제가 다쳤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인적 손실 위험. 그리고 제가 어때요? 그럼 제가 출근을 못하고 병원에 있습니다. 그럼 전 직장 못 다니죠. 저한테 영업 손실 발생했죠. 자,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간접 손실 위험. 간접 손실. 자, 우리 집만 불리난 게 아니라 옆집까지 피해를 줬습니다. 손해배상 책임 져줘야 됩니다. 걔를 갖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배상 책임 위험. 그래서 자, 이해는 방금처럼 이런 식으로 연상하셔도 되겠습니다. 순수위험의 종류는.
화재 사고 연상하셔요. 자, 우리 집 화재 나서 뭐 재산 손실 위험. 제가 다쳤어요. 그럼 저는 직장을 못 나갑니다. 그리고 남의 집까지 영향을 줬습니다. 손해배상 해줘야 됩니다. 순수위험의 종류. 화재 사고 연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페이지 가보시면 18페이지. 자, 18페이지에서 그 다음에 정태적 위험이다, 동태적 위험이다. 이것은 키워드는 뭐냐면 자, 시간이라는 단어. 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냐, 변하지 않냐에 따라서 거기 가보시면 자, 정태적 위험과 동태적 위험으로 나눠집니다. 정태적, 동태적.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 환율, 유행, 패션, 이건 엄청 막 변하죠. 그쵸? 환율, 동태 움직이잖아요? 변하는 거예요. 환율, 위험이 막 수시로 변한다고. 그 다음에 유행, 뭐 패션. 이런 애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죠. 그렇잖아요? 환율 같은 경우 지금 어마어마한 위험 속에 우리 노출되어 있잖아요. 엄청 환율이 올라가요. 이건 계속 위험이 변화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10년 전에 느꼈던 지진, 그 위험에 대한 깊이가 10년 전에도 지진은 위험했어, 나한테. 근데 지금은 지진이 위험하지 않나요? 똑같이 심리적으로 위험하죠. 자, 여러분 10년 전에도 교통사고 나면 그거 정말 위험했어. 10년 전에도 화재는 위험했어.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큰 변화가 없잖아요. 내가 느낄 때. 자, 얘네들은 바로 뭐예요? 정태적 위험이에요. 변하지 않아. 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결론은 변하지 않는 위험은 정태적 위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동태적 위험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봐보시면 자, 특정적 위험이다, 기본적 위험이다 변하는데 자, 범위. 여기서는 키워드가 범위. 그 범위가 뭐예요? 미치냐, 안 미치냐. 영향이 있냐, 없냐. 그 뜻이에요. 자, 키워드 잡으실 때. 즉, 위험이 어디까지 영향을 주냐. 지금 그 내용이에요. 그럼 여기서 가보시면 자, 여기에 따라서 즉 기본적 위험과 자, 특정적 위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아침에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어요. 그럼 그 교통사고는 저하고 그 당사자하고 해당되는 거지 여러분하고 관계없어요. 그죠? 그죠? 자, 우리 집 화재. 저하고 또 옆집에 제가 피해를 줬다면 두 사람의 영향이지 여러분한테 피해를 준 건 없어요. 자, 이런 위험들을 우리는 무슨 표현이냐면 특정인에만 해당된다 이 말이에요. 그 위험이 특정인에만 영향을 줄 때 우리는 특정적 위험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나만의 위험이 아니잖아요. 전 국민에 해당되는 위험이잖아요. 그래서 미치는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것은 무슨 위험이라고 표현하냐면 기본적 위험. 그 위험이 특정인에만 영향을 줄 때는 우리는 특정적 위험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위험에 뭐예요?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을 하는 거죠. 그럼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자, 이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 사람들 대상으로 보험을 모집을 할 때 또 보험 상품을 만들 때는 본인들이 담보할 수 있는, 본인들이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보험 상품을 만드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어때요? 본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험은 만들 수 없고 또 야, 저 사람이 나 머리 아파요. 보험 주세요. 보험금 주세요. 이거 어떻게 측정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보험 상품을 만들 때도 어때요? 꽉 손에 잡힐 수 있는 걸 상대로 해서 우리는 보험을 만들 거 아닙니까? 즉, 자, 우리가 보험에 담보할 수 있는 위험은 즉 객관적 위험을 상대로 해서 우리는 보험에 담보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순수 위험을 상대로 해서 보험에 담보하는 거고요. 정태적 위험을 수시로 변해버리면 보험 상품을 못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특정적 위험, 교통사고 이런 것들, 코로나 같은 것은 담보를 못 한다 이 말이에요. 했을 때 자, 우리가 보험으로 담보할 수 있는 것은 객관적, 순수, 정태적, 특정적 위험을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보험에서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이 자, 여러분들 어디가 있냐면 자, 저기 19페이지에 가보시면 19페이지 5번에서 하단에 이와 같이란 말 찾아보십니다. 19페이지 가보시면 자, 이와 같이
위험은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보험에 적합한 위험은 객관적 위험, 순수 위험, 정태적 위험, 특정적 위험이라고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19페이지 가보시면 담보, 비담보, 면책이란 말이 있어요. 담보, 비담보, 면책. 자, 여기서 면책이라는 것은 뭐예요? 보험회사에서 책임을 면한다. 즉,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담보라는 것은 결론 뭐예요? 보험회사에서 책임을 져주겠다. 그 말이죠. 보험에 책임을 져주겠다. 자, 여러분이 화재보험에 가입했다. 우리 집에 화재가 발생했다. 나 보험금 청구할 수 있죠. 왜? 보험회사에 화재를 책임져 준다 했으니까. 그 화재가 바로 뭐예요? 담보죠. 근데 제가 지금 화재보험에 가입했는데, 자, 화재보험에서 가입을 해놨는데 갑자기 우리 집에 태풍이 와가지고 우리 집에 유리창이 다 파손됐다. 태풍을 해서 보상 안 해줘요. 그럼 뭐예요? 결론은? 나는 화재보험만 가입했지 태풍에 대해서는 내가 가입을 안 한 거죠. 그건 뭐예요? 비담보죠. 그런데 비록 제가 화재보험에 가입을 했어. 가입을 했는데 내가 계획적으로 어때요? 불을 냈어. 즉 방화를 내가 한 거야. 자, 그건 뭐예요? 나한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비록 내가 뭐예요? 담보는 되어 있지만 내가 즉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서 화재를 발생시켰어. 그럼 보험회사는 책임을 안 져주겠죠. 그때는 우리 뭐라 그래요? 보험회사에서 이것은 면책조항이라는 표현을 하죠. 즉 보험회사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화재를 지는데 이제 우리 농작물 재보험에 우리는 공부를 하는 거니까 제가 지금 사과보험을 가입을 한 거야. 근데 제가 보험에 계약을 할 때 보험회사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사과과수원에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져줄 거야 라고 우리는 계약을 합니다. 그럼 그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해 줄게. 멧돼지나 짐승이 피해를 줬을 때도 보상을 해줄게. 사과과수원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해줄게 라고 우리는 계약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애들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나는 이 애에 대해서 담보를 해놨다고. 이러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져줄게 라고 이미 나는 계약을 했어. 이런 애들을 갖다 우리는 담보 내용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갑자기 사과 나무가 다 죽었어요. 뭘로 인해서? 병충해로 인해서 다 죽었어. 보험회사는 보상 안 해줘. 왜? 담보자회가 병충해가 없으니까. 그럼 이 병충해는 뭐라고요? 비담보. 자, 그러면 이 사과나무가 다 죽었어요. 고사했어요. 고사했는데 계약자가 어떻게 해요?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어떻게 사과나무를 다 고사시켰어. 또는 나 방금 자연재해에 보상해준다고 그랬어. 자, 사과가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어. 즉 낙과 피해가 발생을 했어요. 뭘로 인해서? 태풍으로 인해서. 자, 반드시 자연재해 태풍은 보상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한 100개만 떨어져야 되는데 가보니까 10,000개가 떨어져 있어.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 봤더니 계약자가 뭘로? 고의적으로 사과를 다 떨쳐버렸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보상해준다 안 해준다? 면책이더라. 즉 분명히 자연재해는 담보되어 있으나 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보상 안 해줄게. 이런 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면책조항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 강조합니다. 이런 사례가 막 있는 건 아니에요. 예시를 들 뿐이에요. 우리 사과 가수 경작하시는 분들. 자, 19페이지 가보시면 5번에 담보위험과 비담보위험, 면책위험 보겠습니다. 보험계약이 성립되었을 때 보험자가 책임을, 여기서 보험자라는 것은 보험회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보험자가 책임을 부담하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담보위험, 비담보위험, 면책위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담보위험은 보험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위험이다. 자동차 보험에서 운행으로 인한 사고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자동차 보험에서 내가 자동차 보험 뭐예요? 운전하다가 사고 나면 책임을 져줄게. 이게 담보위험이죠. 비담보위험은 보험회사가 담보하는 위험에서 제외한 위험이다. 즉 자동차 사고로 처리해주는데 산재로 인해서 사고 난 건 처리 안 해주죠. 그 다음에 면책위험은 보험회사가 책임을 면하기로 한 위험이다. 계약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또는 전쟁 위험은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이걸 갖다 우리는 면책위험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질적 현장에 가보시면 저희는 이걸 우리가 면책, 면부책을 판단한다고 표현합니다. 면부책 판단이란 용어를 써요. 현장에 가셔서 면부책 판단. 바로 저렇게 담보염이냐 비담보냐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즉 사과가 방금처럼 고사를 했습니다. 나무가. 계약자가 나무 죽었어 신고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가서 뭐 한다고요? 면부책 판단하셔야 된다. 즉 사과나무의 고사 원인을 파악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사과나무가 뭘로 인해서 너무 추워서 냉이로 인해서 고사되었는지 아니면 뭘로 얘 아니야 병충해로 인해서 죽었어 인지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면 만약 여러분이 냉이로 죽었더라. 그러면 얘는 보험에서 책임져줘야 되겠죠. 그럼 얘를 갖다가 우리는 얘 부책이야. 보험 책임져준다 이 말이에요. 병충해로 인해 죽겠어. 이거 보상해줄 필요 없어. 여러분이 면책, 즉 여러분이 면부책을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일을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결론은 이렇게. 즉 결론의 얘가 뭐예요? 보상하는 사고인지 보상하는 죄가 아닌지 판단하시는 분. 즉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가히 여러분 하시는 일이 절대적으로 지금 낮은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부의 돈을 보험금을 갖다 왕창 갖다 지급하는 그런 업무를 하시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이 손해평가사가 지금 한간에 올해 2022년도에 소득이 많이 줄다 보니까 아유 그 자격증 막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근데